최근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도 바꾸시고 공식 출마 선언도 하셨습니다. 무려 제1호 공약으로 DDP를 해체하고 서울돔 건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아레나를 동대문에 짓겠다는 거죠. 어제 뭐 캐대헌 처음으로 그래미상 수상도 하고 뭔가 새로운 달라진 서울을 만나게 되나 싶은데 이 공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근에 합당 이슈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묻혔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또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DDP를 해체하겠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레나 서울돔을 세우겠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 동대문 상가라든지 동대문 일대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분들 얘기가 동대문에 이 DDP가 들어서면서 마치 그 부근이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져서 주위 상가들과 단절되어서 네. 이후에 동대문 상권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령 도시처럼 네. 상가들이 대부분 뭐 공실 그리고 장사도 거의 안 되고 네. 이런 상황이라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대문 일대에 상가가 완전히 거의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타겟책으로 DDP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뭔가 조정이나 뭐 하여튼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대문 지역 상가분들, 네, 그래서 상인분들이. 패션 의류 상가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상가들이 무지 많잖아요. 네. 광장시장도 있고 보석 상가도 있고 네, 동대문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우리 강북 지역의 예. 중심지였는데 네. 지금은 종로까지 이어지는. 네. 예. 그리고 또 거기가 과거에 야구장, 축구장으로 그렇습니다. 야구의 옛날엔 야구장이었죠. 야구의 동대문 야구장. 성지였습니다. 거기가 동대문 운동장역이었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야구의 성지를 빼앗긴 거에 대한 분노, 허탈 이런 게 여전히 많이 네. 계시고 그래서 체육인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DDP가 이 모든 것을 사실상 만들어낸 장본인이고 네. DDP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네. 이 DDP라는 것이 결국은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예. 사례이다. 그래서 여기에 DDP를 해체하고 주변의 상인들이나 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아레나를 예. 건설을 해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다시 동대문을 부활시키고 네. 야구의 성지를 되찾자 이런 취지로 그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있는 DDP를 해체하는 비용도 엄청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건설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총 예산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예산 아마 1조 이상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해체 비용도 이제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K-팝의 전 세계의 이제 예. 원조 국가고 예. 많은 세계인들이 K-팝을 사랑하고 K-팝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제 네. 그 공연장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BTS가 지금 이제 세계 투어를 곧 시작을 할 텐데요. 네. BTS 공연을 하면은 공연장 티켓이 거의 100만 원 이상을 네. 가고 그리고 그 일대의 뭐 어마어마하죠.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그렇죠. 효과,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그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아레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몇 군데 검토하고 지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도 2만석 이하 규모고요. 예. 이런 전 세계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레나가 현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몇 석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대문 지금 아레나. 현재 그 가급적 이왕 짓는 거 예. 우리 K-팝의 위상을 생각해서 전 세계에 거의
가능하면 네. 최대 규모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7만석, 8만석. 예. 그것도 아마 거의 인천 아레나가 몇만 석인가요? 인천에 있는 아레나. 인천에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래서 K-팝을 예. 보기 위해서 인천 아레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서 네네. 예, 공연 보고 바로 출국하는 예. 그런 경우는 이게 네. 이 월드 스타들의 공연은 예.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예.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 아시죠? 네네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싱가포르에서 예. 아레나 공연을 했는데 예. 그 아레나 공연의 수입뿐만 아니라 예. 숙박이나 뭐 먹고 그럼요. 자고 예. 공연 쇼핑하고 쇼핑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그 가치가 싱가포르 GDP의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에 해당되는 네네네. 그런 정도의 엄청난 국부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천 아레나는 15,000에서 2만석이라고 예. 하네요. 예. 그거는 스위프트 효과라는 그 스위프트 노믹스 예.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예. 그 팝스타들의 공연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엄청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창출하려면 그냥 공연을 와서 바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야 됩니다. 네. 적어도 2박 3일 정도 머물면서 공연도 보고 예. 관광도 하고 숙박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예. 먹고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연결하려면 서울 한복판에 아레나가 필요한 거죠. 네. 캐디언 말씀하셨지만 캐디언이 남산 타워 밑에 아레나 공연장이 네. 있는 예. 그 장면이 네. 이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왜 남산 네. 밑에 아레나가 없냐? 아레나를 자꾸 다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대문 그 DDP 그 사이트에 대규모 네. 7만석 이상 그 규모의 아레나가 만들어지면 네. 전 세계 팝스타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공연을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연중 무휴 네. 그게 공연을 하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고 그리고 여러 엄청난 가지 경제 유발 숙박, 효과가. 예, 그래서 스위프트 노믹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예. 그래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기념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 새로운 그래서 예산 서울의-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위해서 이 지금 민자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대형 기획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방송국이라든지 예. 심지어 지금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아레나 건설을 위해서 예. 투자하겠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투자 의향이 있는 그런 기관들과 네. 그 뭐 의향사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예. 큰 돈 들이지 않고 아레나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설레임이 생기는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K-팝 열풍이 있는데 한국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서 큰 공연. 근데 뭐 인천 아레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동대문 주변에 그 여러 상권이 있는데 그 부지에서만 이렇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9시 10분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X에 요새 X 열심히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적극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 또다시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잡겠다가 아니라 잡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라면서 그 국민들도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예.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린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반드시 5월 9일 전에 양도세 중과 한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토바가 강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하셨고 네. 지금 시점에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다주택자,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원래 이제 중과를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었는데 이걸 계속 유예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겠다. 예. 이건 굉장히 당연하고 원칙적인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는 듯하게 이제 사실상 허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 중과하는 것을 다시 유예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동안 했던 것처럼 유예를 하겠지. 네. 이런 이제 좀 희망, 가짜 예. 희망 예. 이런 걸 가지고 그 집을 팔지 않고 있는 네. 이런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는 것은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네. 더 이상 유예하지는 않겠다. 예. 그런데 내 말 안 믿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잘하시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시장에 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명확한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다. 집 다주택자들 예. 곧 있다가 중과 양도세가 중과가 될 테니까 팔려면 그 전에 빨리 팔아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그런 의지,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네. 그 이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네. 팔라는 신호를 줄 것이고 나중에 유예할 줄 알았는데 왜 예. 이러냐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예. 차단할 수가 있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공약 이행률 95%. 이게 굉장히 이제 딱 와닿는데요. 네. 그 최근에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공정책이 그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이실까요? 어떤 뭐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오세훈 시장의 민간 주도 방식은 네. 사실은 절름발이 정책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도로 계속 이제 정책을 펴왔지만 지금 제대로 주택 공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통기획을 내세웠지만 그 신통기획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획의 단계에서만 작동을 하는 것이지 네. 그 이후에 뭐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 또 실제로 찾고 이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지금 신통기획은 이 단계에 대한 그 계획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합 설립 이전의 단계를 이제 단축시켜서 빨리 하겠다는 네, 겁니다. 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계속 뭐 추진이 되는 건 필요하지만 네. 그 이후의 단계에 사실상 손 놓고 있었고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민간 주도의 이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된 게 없습니다. 네. 본인은 지금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제대로 주택 공급을 하는데 사실상 실패를 한 그 당사자가 정부가 이번에 지금 내놓은 대책은 이거는 공공이 주도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공급이 하도 되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하려면 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리니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공부지에 정부가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위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공이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시기에는 딱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이 지금 이제 주도하는 민간 개발도 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세훈 정책의 절름발이라는 것이 민간 주도면서 그것도 일부분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 이전의 단계만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러려면 민간도 재개발 재건축이 정부와 함께 협조해가면서 네. 정부, 서울시, 그다음에 구청 네. 여기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세훈은 정부와 단절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공이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는 정답이에요. 네. 그거는 하지 않고 그거는 정부 거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진단이고요. 네. 제 결론은 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해야 됩니다. 공공이 지금 최대한 공공부지에 신속하게 예. 택지가 지금 이제 거의 예.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게 빨리 예. 착공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서울시가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적극. 그래서 지금 정부의 대책에 적극 서울시가 협조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 분야 이 부분은 서울시가 혼자서 목리를 부릴 게 아니라 네. 정부와 함께 해야 됩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물론 필요하면 규제도 완화해야 네. 되고요. 예. 신통기획에 있어서 그 기획 단계에서도 속도를 더 당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뒷부분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자체, 네. 지방 그 구청 여기도 협조를 얻어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민간 분야도 빨리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속도고 여기는 정부, 서울시, 구청 세 단계가 다 네. 힘을 합쳐서 하는 게 맞는데 오세훈은 서울시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는 서울시에 협조가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예.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실은 그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 굉장히 그 뭐 드라마식 표현을 하자면 흰자에서 노른자로 들어오는 분들, 특히 이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주 근접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집이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주거의 의식주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가 잘 안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인 이 공공임대를 좀 제대로 만드는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거에 보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델을 많이 적극적으로 그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공공임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적극 공감하고요. 네. 특히 지금 서울이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서울이 1,000만 인구 이랬잖아요. 1,100만까지 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1,000만 깨진 지 좀 됐죠. 930만입니다. 930만. 대부분 그 빠진 인구가 주로 청년층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경기도나 외곽 지역으로 네. 다 빠져나간 예.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주거 아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네. 청년들이 그런 이제 양질의 주택에서 사는 것이 서울에서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청년들을 서울로 불러 와야 예. 되는데요. 그렇지 예. 않으면 서울이 계속 고령화되고 또 서울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에 다시 청년들을 불러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야 젊은 서울로 다시 역동적으로 우리나라 정말 수도로서 네, 역할 제대로 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네. 쾌적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직주 건접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청년들이 이 좀 더 역세권이라든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서 공공임대에서 더 좋은 그 시설 네. 그런 데서 쾌적하게 살게 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제 공약은 그걸 현실화하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의 제일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계획하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은 가장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역세권. 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멋진 공간으로 예. 만드는 게 이제 제 주요 공약입니다. 그걸 제가 윤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윤슬. 윤슬. 예. 청년 공공 임대주택의 이름입니다. 서울 윤슬. 서울 윤슬. 예. 이 아이 이름 지을 때 많이 검토했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네. 아이 이름으로도 정말 예. 좋은 이름입니다. 예.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영어 이름 이런 것도 좀 쓸까 하다가 순우리 말이 좋습니다. 네 이게 좀 행복주택 뭐 이런 예. 것도 좋지만 예. 좀 뭔가 의미가 있고 예. 좀 멋져 보이면서 예, 예. 청년들에 딱 맞는 이름을 찾았는데요. 윤슬은 네. 윤슬이 뭔지 아세요? 아니 제가 까먹었어요. 예전에 검토하다가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만 생각이 나요. 한강변을 이렇게 예. 그 낮에 이렇게 가면 햇볕에 맞아요. 비춰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한강이 바짝바짝바짝 맞아요. 빛납니다. 예. 바닷가에도 예, 그런 예, 현상이 있고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찬란합니다. 예. 그게 윤슬이에요. 예.
그런데 청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윤슬이잖아요. 예.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가장 반짝이는 시기 예. 윤슬. 예. 그 윤슬 청년의 그 윤슬 시기를 가장 윤슬 같은 그런 공간에서 살게 하고 하겠다. 싶다.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제가 권익위 조정으로 LH의 땅을 확보하게 해준 공간이 서울 의료원 공간입니다. 네. 이게 송현동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와 그다음에 서울시 소유의 서울 의료원 부지를 네. 맞바꾸는 조정을 해서 송현동은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고 네. 서울 의료원은 LH 소유가 됐거든요. 근데 LH가 그때 이제 거기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뭐 구두 조정에서 의견인데요.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택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삼성의료원 그 삼성 서울의료원 그 부지에 청년 윤슬을 짓겠다는 게 제 공약이고요. 공약이구나. 그 윤슬이 그냥 이제 보통 평범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거의 한 50층에 가까운 초고층으로 네. 청년들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이 전 세계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공공주택을 만들겠다. 아름답고 멋진 공간으로 만드는 알겠습니다. 계획입니다. 2분밖에 안 남아서요. 네네. 그 원님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고가의 다주택자들의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이다. 이거저거 다 했는데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보유세 검토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공급이다 생각합니다. 공급. 그래서 지금 이 세금으로 주택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시도를 했지만 네. 실제로 그동안 거의 성공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의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실화시켜야 되고 1, 2부 또 대책의 민간 현실화. 분야의 재개발 재건축도 최대한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풀어서 빨리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청년들 아니면 이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이 주택이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법사위시니까요. 2차 특검 후보자가 추천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판사 출신의 권창영 교수를 각각 추천을 했어요. 2차 특검 정말 수사해야 될 게 많이 있고 특히나 재판부는 충분히 반성했다고 하지만 김건희 씨는 반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항소의 뜻을 밝혔고 그 통일교에서 받은 걸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 본인 안 받았다. 이것도 무죄로 좀 해줘라라고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더 수사를 잘할까요? 그 부분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2차 특검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1차 특검이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물론 법원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고 1차적인 책임은 법원에 있다 생각하지만 좀 그 법원에 그런 빌미를 주는 그런 뭐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특검이 수사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특검이 미진했던 부분을 반드시 2차 특검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그 많은 관심 속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수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2차 특검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법부입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전담재판부법에 영장 전담 판사를 두도록 그러니까요. 한 것은 예. 그동안 계속 법원에서 말도 안 되게 계속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그 취지를 담아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사법부가 그 영장 판사 4명 중에 2명을 전담 예. 판사 뭐 영장 2월까지 판사로 한정적으로 네. 뭐한 그래서 거다 임시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예. 그런 사법부의 조치는 이거는 입법을 정말 무시하는 거고 그동안 사법부가 재판 독립을 내세우면서 사법부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주장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사법부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네.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사법부의 당연한 입법권 입법 존중의 예. 자세인데 예. 그걸 그대로 몰각하고 일종의 사법부를 입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또 그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 판사를 구성을 해야만이 네. 이 2차 특검이 실효적이다. 예, 실효성 있게 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합당은 봅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십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합당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줄곧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네. 신조이다 이런 예. 말씀을 계속 있으셨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지금 절차나 방식에 있어서 또 시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특정 뭐 세력의 자기의 정치적인 만약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사익이라든지 뭐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 여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